시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정겹고 생동감 넘치는 농촌과 어촌의 애니메이션을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KTV 귀농다큐 8월이랐다 시즌3. 그 공간이 나를 부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섬이다. 이게 말하면 맛도, 연홍도다. 도시에서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때 마치 섬이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섬, 연홍도가 그를 불렀습니다. 조금 역발상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문을 닫는 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했어요. 섬에 미술관을 만들면 어떨까? 그의 역발상 덕분에 섬 전체가 미술관인 지붕 없는 미술관이 탄생했고 연홍도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오픈을 해놓고 보니까 찾아보는 사람이 3,4천 명 됐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런데 가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지면서 월 4,5천 명이 들어오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의 화가가 한 도시의 이미지를 바꿔놓는다는 말이 있죠. 작은 섬이 살아난 힘은 어쩌면 이 부부가 섬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닐까요? 일상이 예술이고 예술이 일상인 관장님 부부가 사는 섬마을로 찾아가 봅니다. 섬마을 미술관의 멋쟁이 관장님. 우리나라에서도 섬이 많기로 유명한 전라남도. 그중에 고흥군에 속한 연홍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내레이션 김기현. 워낙 작아서 섬 속의 섬이라고도 불린다지만 이 작은 섬이 실은 꽤나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바로 섬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예술 작품들 덕분입니다. 자연이 만든 예술 바다와 사람이 만든 예술 작품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조화. 부채를 들고 길을 걸어오는 남자. 아예 섬 전체를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든 사람은 선호남 관장입니다. 59세. 그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섬은 확 달라졌습니다. 귀촌 15년 차. 이 골목길을 보면은 대부분 말하면은 보면은 우리가 폐품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오브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오브제 자체가 결국은 그대로 그냥 자연에 그냥 갖다 묻어나는 거죠. 이런 것은 사실 말하면 버려져 있던 창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거 매화를 지금 이렇게 상지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매화를 상지했는데 이거는 나무에 그냥 이거 버려진 나무에 여기에다가 따개비를 갖다가 올려놓으니까 그냥 이게 그냥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우리 주변에 있던 거 옛날에 다 사용했겠지, 이거를. 담벼락 나무 이런 것들을 선반에 속에다가 솥대 장식. 하나의 생각을 얹혀놓는 것들. 고무신 화분.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다 이야기가 말하면 있는 것들이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돌과 조개로 만든 작품들. 사실 예술이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공간과 자연을 해치지 않고 친숙하게 만들어 놓은 작품들 덕에 보는 것만으로 푸근해지는 느낌입니다. 벽화가 그려진 골목. 이 골목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우리 그 정서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들, 우리가 한 70년대 이야기를 말하면 하는 것 같은 골목의 느낌이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런데 딱지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옛날에 우리 향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우리 뻥튀기. 그래서 얼마나 재밌어. 우리 다 이랬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 클 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막 흔적을 지나면서도 이거는 그냥 세월 속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어가 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인공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해버리면은 계속 이걸 말하면은 페인트를 칠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거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자연 공해지만 시각 공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도시에 살면서 우리의 눈은 참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저절로 눈길을 끄는 화려함이 아닌 마음이 먼저 머무는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섬 연홍도. 귓가에 머무는 파도 소리는 덤입니다.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한 전시장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를 처음에 방문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폐교 공간이었는데 그때 그래도 학생 수가 많을 때 120명 정도가 학교를 다녔다는데 교실 3칸에서 와서 보니까 담장이 3m가 되고 앞에가 너무 예쁜 그림이 있는데 담장으로 막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 아름다운 공간에 이것을 무엇을 안쳐야 되나 하는 그때 고민을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과정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래서 2015년을 오면서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다시 활기를 좀 띠게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술관은 실제적인 입체 전시도 말하면은 그 중요하고 또 하지만 미술관 역할 속에서는 또 전시장이라는 이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들이 걸린 내부. 바닷가 앞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이곳은 딱 갤러리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늘 어떤 전시를 할 것인지 기획하고 직접 발품을 팔아가면서 작가들을 만나는 이 일은 사실 웬만한 열정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공모 사업에 일단 공모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100여 개에서 그 9개, 10개 속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 사업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그거는 그 무모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아주 그 사업 내용 속에다가 정말로 여기는 문화의 사각지대고 이거는 이 속에서 만약에 문화라고 꽃을 피울 수 있다면 풀뿌리 문화 민주주의라는 이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평균 연령이 이미 다 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불모지에 말하면은 뭔가 깃대를 한번 꽂겠다 하는 그 내용으로 해서 그 사각계획서를 올렸어요. 코로나19의 여파는 이 작은 외딴 섬에도 닥쳤습니다. 찾는 사람은 현저히 줄었는데요. 여보 이거 줄이 긴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그냥 옮겨가면서 하면 힘들던데. 그러니까 그것을 옮겨가면서 일단 청소기를 돌리는 아내. 관람객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청소도 더욱 열심히 하고 작품들도 한 번씩 매만집니다. 폐교로 방치되어 있던 순간부터 지금의 미술관으로 다시 태어나기까지 모두 관장님의 손길을 거쳤으니 어느 것 하나 애틋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동선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동선 따라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복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복도는 이렇게 생겼으면 유리창이 다 이렇게 있었잖아요. 나무 유리창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래서 여기에 교실 2칸이 이게. 그래서 여기 있던 복도를 해체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완전히 마룻바닥으로 옛날에 그 나무로 돼 있는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래서 다 주저앉아 있는 거를 다시 이제 복원시키는 거고 요거를 그 과정들이 조금 오래 갔어요. 이게 한 1년 정도 리모델링 과정을 좀 거쳤어요. 이것저것 해가면서. 공사 당시 사진. 1998년에 문을 닫은 학교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이곳을 다시 개조해서 2006년 첫 문을 열었는데요. 그 사이 태풍이 휩쓸고 가는 아픔도 겪었던 참 사연 많은 미술관입니다. 갤러리 카페. 예술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짝꿍처럼 커피 한 잔이 떠오르는데요. 저희들 그 미술관 속에는 실내 공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객들 오시면은 조금 자유롭게 섬을 느끼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공간이 여기 공간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카페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이건 작은 갤러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간이. 미술관이 사실은 말하면 어떤 지원을 말하면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공간 하나가 결국은 말하면 운영에 말하면 전체를 담당을 하고 있는 데가 이 공간이에요. 그래서 미술관이 입장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많이 힘들어요. 그게 정해져 있는 뭐 수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는 아내. 선호남 관장님이 만든 섬미술관이지만 따로 수입은 없습니다. 그러니 미술관이 자리 잡기까지 아내 장경실 씨는 10년이나 육지로 출퇴근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커피숍과 펜션을 운영하게 되면서 그나마 그 고생이 조금은 줄어들었죠. 59세 장경실 씨. 꼭 이런 곳에서 이런 문화적인 사업을 좀 해보고 싶어 하셨고, 또 전공이 서양화시다 보니까 또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또 그런 로망은 또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자기 작업실이 하나쯤은 갖고 있으면서 전시장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시작을 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은 참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좀 힘들고 있죠. 어느덧 연홍도의 밤이 찾아오고 바다를 지척에 두고도 늘 미술관에만 머물던 부부가 오늘은 큰 맘 먹고 바다로 나섰습니다. 야, 그런데 진짜 날씨가 오늘 도와주네. 아,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말하면 네네. 그래도 울렁거리진 않잖아요. 저 파도 소리가 안 들려. 아, 파수는 들리는데 그래도. 짱이가 네. 저 파도 소리만 듣고도 기절해 버려. 짱어는 그래요. 마을 형님과 함께 붕장어 낚시에 나선 참인데요. 시원하다. 아우 시원하다. 야, 시원하다. 오랜만에 배를 타고 나오니까 밤의 야경이 미술관 야경이 정말로 예쁘다. 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늘 아름다운 법이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복잡한 미술관 일랑 잠시 잊어버리고 붕장어 낚시에 푹 빠져보기로 했습니다. 마을 형님이 낚싯줄을 건넨다. 오늘 물때가 그 낚시의 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형님? 잡아봐야 하는 거예요? 잡아본 거 아니라 무조건 안 돼. 오늘 무조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나왔어요? 왜 안 되는데 왜 나왔어요? 그냥 놀러 나왔지 뭐. 모두 쓴게 힘들만큼 놀러 나온 거야. 오늘은. 원래 붕장어는 워낙 예민하고 겁이 많아서 밝은 낮보다는 밤을 이용해서 잡아야 하는데요. 평소에는 잘 잡히는 녀석들이건만 태풍 소식을 귀신같이 알고 꽁꽁 숨었답니다. 급히 줄을 올리는 호남 씨. 에이, 왔는데 금방. 그냥- 왔잖아요. 자, 텅 빈 낚싯줄. 안 왔어. 아니 와서 또 여기 올랐어요. 떨어졌지 그럼. 씨. 근데 원래는 제가 해보면은 저보다 저희 집사람이 훨씬 잘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조금만 하면 감각이 저보다 떨어지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올라온 것 같은데. 근데 떨어졌을까? 에이, 떨어졌네. 에이, 말하다 떨쳤네. 칠흑 같은 밤바다 위에 둥둥 떠서 저마다의 상념에 잠깁니다. 그나저나 오랜만에 나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너무 고요하기만 하다 싶은 순간 에이싸, 잡아서 본인이 스스로 물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맞는데. 자, 올랐어요. 잡았어요. 와, 야, 완전 초보가 창피하네요. 오늘 저한테 한 마리가 안 올라오네요. 얘들이 오늘 왜 이러지? 진짜. 그죠? 너무 좋아요. 어떤 점이요? 그동안에 뭐 쌓여있던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역시 낚시는 물고기를 낚아야 제맛이지만 그래도 이런 순간만으로도 참 편안합니다. 마을 형님의 집. 소 뒷걸음질 치다 쥐 잡는다고 오늘은 초보 낚시꾼 관장님 손에 걸린 붕장어로 조촐한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붕장어회. 이곳의 붕장어는 어찌나 고소한지 깨장어라고 부른다는데요. 회를 깻잎에 싸먹는다. 고소한 깨장어와 함께 나누는 맛있는 이야기가 깊어가는 시간. 행복이 뭐 별건가요? 이런 게 사람 사는 맛이지 싶어집니다. 다음 날 푸른 언덕과 집들이 어우러진 연홍도가 바다에 떠 있다.
길을 걸어가는 부부. 풀이 엄청 길었던데 잔디가. 그러니까 잔디가 많이 그런데 일단은 그것부터 풀부터 말하면 제거를 해야지. 잔디도 한 번 더 깎아야 되겠던데. 풀 깎기는 오늘 할 수가 없으니까 잡초만 뽑아 그냥. 그냥 이렇게 있는 이 안쪽에 있는 그 잡초만 좀 제거를 좀 해볼게. 어디든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과 아닌 곳은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자연 속에 위치한 미술관은 더욱 그렇죠. 조금만 게으름을 부려도 빠르게 쑥쑥 자라는 잡초를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작품들이 전시된 잔디밭. 없어요. 저희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해요. 관장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게 잔디 깎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장마철이 되니까 금방 자라버리네요. 누가 보면 안 깎은 줄 알겠어요. 여기에는 크지는 않지만 이 설치되는 그 작품들이 메시지가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서는 철로만 이렇게 완전히 만들어진 작품들은 사실은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들이고 이 돌에 얹혀지는 이 내용들의 작품은 이것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웅희 작가님이 이렇게 이 사랑의 방법이 우리 사모님하고 관계를 지금 전부 작품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작가는 예술에 대한 열정도 가득해서 이렇게 다양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냈죠. 태풍이 온다더니 바람이 불어오는 모양새가 영 심상치 않습니다. 나는 여기 그 태풍도 오고 그런다니까 어머님들 좀 이렇게 둘러보고 그 태풍 대비 어떻게 하셨나 그러고 집집마다 한번 둘러보고 올게요. 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면은 그 냉장고 고친 거 네. 된대? 냉장고? 응. 가서 내가 확인해 봐야지. 섬에 들어온 지 15년. 이제 그는 주민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뭐 하세요? 밭일을 하는 할머니. 뭐 하세요, 명심 씨? 이따 봐서 이제 오늘까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봐서 내일 아마 조금 복잡하니까 내일 한번 다시 말하면 둘러볼 테니까 대문은 이제 잠궈야 돼. 대문은. 예. 본인도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기서는 아들이나 다름없는 막내. 여기 이렇게 미술관 주변으로 오면 6집이 있어요, 이런 데가. 근데 6집이 다 혼자 계셔가지고 전부 다 연세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둘러봐 줘야지. 안 둘러보면은. 아이고, 야. 여기는 또 말하면 분명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또 밭에로 나가신 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 밭에를 또 나가셨어. 와. 어질러진 집안. 정신없이 해놓고 나가시네. 그런데 여기가 냉장고가 고장이 났었는데 이제 고쳐놨는데 된가 모르겠네. 냉장고를 열어 안을 살핀다. 냉장고가 이 앞에 한 일주일 동안 고장이 나가지고 엄청 힘들어했는데 요건 됐네. 전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필심이염에 냉장고가 되기는 되는데 그 보니까 조금 약하네 옛날보다는. 바람 불고 그런다 해서 알았어. 네. 거기서 봅시다. 길에서 할머니와 마주친다. 그러니 나 사진 찍으려고 그래요. 태풍 끝나고 나면 이제 나가려고 이제 여기서 안 살고 가려고. 안 사고 가려고. 네. 그럼 난 어떻게 살아? 오직게 이제 뭐 알아서 말하면 또 다시 정 붙여서 살면 되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 이거 없다. 그리고 이제 그만 저만 일도 좀 하시지 그래 이제 그만 저만 해. 자막. 예? 부지런해야 자식들도 챙기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 해 이제. 연세가 90이 넘어가지고 그거 지금 이러고 있으면 일 안 하면 죽어 알아. 얼른. 이제 그건 알았네. 그러니까 일로 하지 말고 좀 운동이라 생각하고 하셔 그냥. 나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올게 다시. 예. 바람이 더 거세집니다. 섬마을 사람들에게 날씨는 늘 신경 써야 하는 민감한 사항이죠. 어느 집 마당. 여기가 가장 이 어메 집이 바람이 많이다 보면은
뭐 이제 일 다 하고 이제 들어오고 계시네. 반찬통을 들고 오는 할머니. 뭐 딱 그거 할 때 나한테 나갈 때 안 잊어버리고 뭐 막걸리라도 한 병 사다 줘로 그 나가도 꼭 잊어버려 그거를. 이제 오늘 담은 거 이게. 또 양념 해가지고 네. 이렇게 안 치고 바로 그냥 이 덩어리 또 좀 해놔서 아거든 주려고. 요거를 요새 날마다 이런 깻잎 게 있어. 김치를 아거든 맛보는 주려고. 호남 씨. 맛있다. 거기서 한번 붙여주려고. 이게 젓갈 맛이 좋네. 그러니까 이따 오세요. 이따 한 5시 정도나 넘으면 그냥 오셔. 늘 아, 제일 생각할까. 아니 이제 그 도시에 바람도 분다 하고 그러니까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앉아서 생각해. 그냥 앉아서 놀자고. 예, 알았어. 이따 뵐게요. 예. 혹시라도 하루라도 말하면 안 가서 뭔 일이 생기면은 처음부터 안 하면 못 하는 경우가 생겨 이게. 그래서 꼭 이게 사람은 한 번 이렇게 돌아보기 시작하면은 꼭 의무감 같이 그 돌아봐주고. 그리고 이제 걱정되면 자식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머니 전화를 안 받으세요. 어디 계신지 알아요. 그러고 하면 내가 안 돌아다봤는데 어떻게 내가 거짓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고를 해야 돼 자식들한테. 태풍도 온다 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아예 어머니들을 미술관으로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카페 주방. 저도 가끔씩 헷갈려요. 내가 주방 아줌마인지 카페 주인인지. 이 공간이 원래 카페니까 카페 물품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저녁 식사하는 때가 종종 자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살림이 주방 살림이 너무 많이 있어. 우리 보통 집에서 살림하는 주방 살림이. 이 일은 남편이 벌리고 뒷감당은 언제나 아내 목. 사람 좋은 남편 덕에 아내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오늘의 특별 요리는 영양 만점 오리 수육입니다. 저는 솔직히 별로 이게 힘들어서 집에서 한다는 게 안 하고 싶은데 우리 관장님이 꼭 이걸 하시라고 한가. 그 우리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는 이제 조금 말하면 소고기나 아니면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접하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오리를 이렇게 요리를 해서 이렇게 드시는 것은 좀 쉽지 않는 게 있어요. 한 분 한 분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워낙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내온 터라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다는데요. 음식 솜씨 좋은 아내가 차린 특별한 한상. 어머니들도 아주 만족스러우신가 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은 술을 한 잔도 못 드셔. 보통 이런 정도의 어머님들이면은 막걸리도 뭐 또 한 잔씩 먹고 뭐 노래도 부르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건데 전혀 한 번도 술을 못 드셔. 오늘 한 잔 해보실라? 끊었어? 언제까지 먹고? 밖은 태풍이 온다고 하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 몸도 마음도 든든할 것 같은데요. 어둠이 내린 섬 정경. 한자로 사람 이인은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그려냈다고 하죠. 섬마을 사람들도 이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힌 밤하늘 위로 구름이 스쳐가고 바다의 물결이 일렁이며 시간이 흘러 햇살이 잔잔한 수면 위로 빛을 들이운다. 다시 평화로운 연홍도의 아침. 간단히 미술용품을 챙겨들고 관장님이 아침부터 바쁘게 길을 나섰습니다. 호남 씨가 갈림길에서 걸음을 멈춘다. 이렇게 방문객들이 오다 보면은 이게 삼거리가 돼가지고 미술관 가는 길이 여기에서 표식이 없으니까 정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보면 동선을 잘못 잡고 여기 가셔서 여기다가 지금 미술관 가는 길을 좀 표식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이게 보니까 편하게 앉아서 해야 되겠다. 이건 글씨를 쓰는 일이라서 이거는 편한 자세에서 해야지. 관장님 역시 서양화를 전공한 예술가. 예술을 해서 밥 벌어먹고 살기는 어른들 말씀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생업을 위해 다른 일을 하면서도 놓지 않았던 끈. 그리고 끝내는 이렇게
자연 속 미술관의 관장이 되었으니 삶 속에서도 예술을 하며 살고 싶었던 꿈은 이루었습니다. 담벼락에 그려진 팻말에 글씨를 쓴다. 하나의 그 어떤 공간을 말하면 채우기 위해서는 그리기 전의 과정이 더 복잡해요. 어떤 거냐면은 어떤 방법에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이것을 많은 그 밤을 누구 말대로 하면 지새운다?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이 작품으로 이렇게 해서 자리를 안 치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오늘 이거 하나 해놓고 나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대한 배려가 생겼네, 이거는. 아, 미술관 가는 길이라 적힌 팻말 그림. 하나의 작품이기도 하면서 안내가 되어주는 글. 어쩌면 예술은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갤러리 카페. 부부도 마주 앉아서 자기만의 예술 세계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냥 나 만들고 싶은 대로 그냥 만들 거야. 만들고 싶은 대로 그냥 그거는 가장 자연스러운 게 아, 나 커피 안 팔고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좋겠어. 점토로 화분 만들기. 1년 365일 미술관은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차마 돌려보낼 수가 없어 휴관일인 월요일도 방문객을 받곤 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이 뜸해진 지금 뜻하진 않았지만 덕분에 이런 여유도 누려봅니다. 컵에 그림을 그리는 호남 씨. 저 밖에 저희 다육이 많이 있잖아요. 다육이 화분으로 써요. 저는. 이거 화분도 하나씩 살려면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완전히 만들어서 나올 때 기대감도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목적도 있고 또 주위한테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삶을 여유롭게 만들어주고 채워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채워주는 거지 결국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호남 관장님이 집 뒤편으로 걸어갑니다. 이곳에 기거하고 있다는 특별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작가님 계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네. 뭐 작업하고 계신가요? 예. 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남자. 우리 지금 그 미술관 속에서 그 조그마한 공간 속에가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 분이 말하면 김진태 작가님이세요. 김진태 작가님인데 김진태 작가님은 그 말하고의 인연이 말하면 40년 정도에 말하면 되신 분이에요. 직접 마을을 기르시기도 하고 타시기도 하고 그리시기도 하고 그림도 같이 거기다 접목을 시키시는 분이라서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것에 푹 빠져버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는데 김진태 작가에게는 그게 바로 말이었습니다. 평생 말을 주제로 한 그의 작품 속에는 말에 넘치는 기상과 함께 말을 향한 그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하나 작품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벽면에 하나를 지금 이게 다 완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말에다가 색을 저렇게 입혔어요? 뭘 염색한 것도 아니고. 그 말도 한번 저런 색깔을 가지고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그런 그냥 재미있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예, 그렇게 네, 색을 덧입히다 보다는 네. 회화를 말하면은 완성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그림하고 연관이 된 장소다 보니까 개인 작업실보다 여기에서 그린다는 것 자체가 보람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은 그림이 매달 바뀌는데 와서 직접 작업을 하니까 여러 가지 또 보고 느낌도 많고 저한테 이제 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림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를 잘 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내가 관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서 말년을 보내고 싶은 그런 걸. 이런 걸 이게
쭉 봤을 때 어찌 인연이 다 이곳에 아예 눌러 앉았는데 화가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미술관이 있고 예술을 이야기할 수 있는 벗이 있으니 그야말로 최고의 작업실입니다. 차 한 대가 바닷가 옆 도로를 달려간다. 호남 씨가 선착장에 도착해 배에 오른다. 오늘은 관장님이 잠시 섬 밖으로 나가는 날. 어딜 가세요? 어딜 가셔?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요? 예? 제일 중요한 데 병원에? 연홍도에서 육지까지는 배를 타고 불과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 오늘 그 미술관에 작품이 이제 한 전시 끝나고 교체되는 날이에요. 이제 작가님들 두 분이 들어오세요. 지금 나가서 지금 맞이하고 그냥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안녕하십니까. 버스에 올라탔다. 배를 타고 버스를 타고 그야말로 먼 길을 나서는 길. 하지만 관장님에게는 전시회를 개최할 때마다 늘상 있는 가장 크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 계신. 편의점. 예. 선생님, 먼 길 오셨습니다. 우리 성준님도 들어오시고. 식당. 작품전을 초대를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상당히 떨린 마음으로 그냥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걸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오픈시킬 수밖에 없고, 이거는 저는 솔직히 그럽니다. 도와주십시오. 압니다. 선남 선생님 지금까지만 버텨온 거 대단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대단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거 못합니다. 더 이상의 말하면 말씀 많이 안 하십니다. 좀 힘들지만 제가 그 한 꼭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먼 길. 작가들과 함께 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여 정도 연홍미술관에서 관람객들을 만났던 작품들을 내리고 이제는 새 작품을 전시할 때. 연홍도의 자연은 공들여 만든 작가들의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웅희 작가. 저 지금 현재 저 물고기 저 그림이 여기하고 가장 어울렸던 그림이에요. 다른 데에서 전시할 때보다. 예, 그리고 이 현재 이런 작품들이 다 환경 작품, 조각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곳이 가장 어울리는 거죠. 예. 가을이 되면 자연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미술관도 색다른 작품으로 변신 중입니다. 고정 작업을 진열대를 조금 중앙에 하니까. 놓고 왜 그런 거는 이게 지금 봐서는 한 3개 정도라도 이렇게 구성이 돼야지 꼭 흉상을 올린다. 하나, 둘, 3개만 넣어도 딱 될 것 같아요. 멀리서 봤을 때 아니 여기서는 괜찮아요. 여기에서는 또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말하면 1년에 이 농사를 10번 짓습니다. 10번. 이게 그 연홍미술관에서 지을 수 있는 농사는 이게 가장 큰 농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다른 이야기로 전시를 계획한다 이 말보다는 그냥 농사 짓는다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부로 이제 우리 김태환 선생님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김태환 작가. 전 좋습니다. 전 좋아요. 이게 독특하고 특별한 이런 섬 안에 갤러리에서 뭐 이게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재밌잖아요. 소 타이틀처럼 쉼표 같은 삶의 연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제목을 제가 지어봤거든요. 보고 편안하게 살펴보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 정도면 전 만족합니다. 작은 섬 안의 미술관이라고 얕보면 안 됩니다. 관장님과 여러 작가들의 정성과 열정이 깃든
자긍심 가득한 미술관입니다. 전라남도 섬 발전 하면 좀 지원센터 고립되고 정태균 물리적으로 전문의원. 접근하기가 어렵고 뭐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강한데요. 거기에 정서적 거리를 가깝게 하기 위한 미술이라는 키워드가 사람들을 조금 더 가깝게 섬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 전혀 미술하고는 관련이 없었던 섬이 주변에 하나 둘씩 이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주민들도 지금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고 스스로 섬에 대한 섬 주민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들이 더 높아지시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특히 이 두 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작품들이 전시되자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재탄생된 연홍도 미술관. 이 작품들은 또 누군가에게 어떤 울림을 줄까요? 연홍도 미술관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어떤 때 너무 힘들 때는 그런 말을 좀 자주 하거든요. 1년에 전시 계획을 10번을 하시면 에이, 그냥 조금만 하지 그러느냐. 좀 줄여서 한 5번을만 한다든가. 그 횟수를 꼭 지키셔야 된다고 꼭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아니 저희가 뭐 물질적으로 막 풍족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좀 줄이면 안 돼? 내가 이제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그래도 예술에 대한 열정도 상당하신 것 같고 제가 이제 또 그런 거를 존경하니까 좀 힘들어도 제가 참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 이 선택을 안 했더라면 저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속에 힘든 거는 힘든 거지만 진짜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은 더 힘들고 제가 이 세상 속에서 선호남이란 이 사람이 이런 색깔로 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 저는 제 선택권에 만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꼭 농작물을 심고 거둬야만 농사가 아니라고 선호남 관장님은 얘기합니다. 거칠고 투박했던 연홍도라는 섬에서 미술관이라는 씨앗을 뿌리며 그는 예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느 농사와 다를 것 없이 힘든 일. 그래도 그는 슬슬 거둘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부부의 노력에 힘입어 연홍도의 예술 농사가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 유튜브에 귀농 다큐를 검색하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44-204-8000번. 기획 제작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화면 해설 방송 귀농 다큐 살얼이랐다 시즌 3 섬마을 미술관의 멋쟁이 관장님이었습니다.